지난주 포기한 종자독서 54를 새로 시작하는 10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유대인 이야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말로는 쉽게 전달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접었는데, 제가 그림을 배운다든가 혹은 컴퓨터 기술을 익힌다든가 해서 그림과 글로 함께 설명할 수 있을 때 다시 완성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이 책은 208페이지 아주 얇은 책이고, 추석 지나고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을 때 줄이 너무 길어서 1시간도 넘게 기다리는 동안 서점에 가서 제목만 보고 고른 책입니다. 저자 손힘찬이고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닌 경계인으로 살아가는 유년을 지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엄마는 생업 때문에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없는 상태여서 나름 상처가 많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쓰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코리아 코칭 시스템 법인 소속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 20대에 무려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다고 하네요. 저자는 어느 날 집에서 닭볶음탕을 했는데 애인이 자기야 너무 맛있어 하는 순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청춘입니다. 나이든 지금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나 뒤돌아보았습니다. 제가 3년째 책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인문학이든 자기계발서든 책이 주는 메시지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긍정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꾸준하라, 관계에 투자하라, 말은 하는 것보다 상대방 말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를 작가마다 다르게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이 책은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과의 관계 맺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가을에 구독자님들에게 좀 철학적인 질문 4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어느 만큼 알고 있을까요? 두 번째가 나답게 사는 것이란 어떤 것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까요? 구독자님들은 이 4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질문, 나 자신을 어느 만큼 알고 있을까에 대한 답은 의식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다 모르고 살아가겠지만요. 두 번째, 나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일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있나요? 이것도 저는 의식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다는 말은 그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예스라는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일입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공부해서 내 몸에 새긴 변화입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도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의식적으로 공부를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성장을 선물하는 일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쓴 책 나 데리고 잘 사는 법, 이제 수정 과정을 거의 다 마쳤으니까 곧 출간될 예정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성장한 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법을 깨닫는 일은 나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서 나를 내 삶에 최적화시키는 일입니다. 결국 나 데리고 잘 살아가는 일은 나를 잘 건사하는 일이고, 나를 제대로 건사하는 일이야말로 주변을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말을 관찰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감정을 관찰해 본 적이 있을까요? 말이란 생각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말이, 그 생각이 지금
나를 이곳에다 데려다 놓았습니다. 어때요? 나는 지금까지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을까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책에 있는 저자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혼자의 시간이 충만해야 타인과의 관계 맺기도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나를 만나라. 정답에 길들여진 탓에 어른이 되면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행복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 비우고 청소하고 명상하고 운동하고 독서하고 글을 쓰라. 아마도 본인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극복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자는 독서는 평범한 사람이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자 노력에 날개를 달아주는 전략이다. 창처럼 날카로운 통찰을 안겨주면서 방패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도 한다. 좋은 독서는 건강한 식사와 같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는 뇌를 활성화시킨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페리 칼라스는 우리의 뇌는 말 그대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자란다. 손글씨는 끊임없이 우리의 뇌를 집중시키고 단어의 조합을 생각하도록 한다. 손글씨로 단어 하나를 적으면 정확한 철자 하나하나와 글자 크기에도 집중하게 된다. 내 가치를 높여줄 일을 찾아라. 나를 바꾸어야 세상이 바뀐다. 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는 방법이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밥을 제대로 안 챙겨 먹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제 경험인데요.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우울감,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데 이 책에 이런 말을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과 뇌는 연결된 기관이다. 장과 뇌가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연결된 기관이다. 그래서 제때 식사를 하지 않으면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합니다.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은 뇌에서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면 장내에 유익한 균이 많이 살지 못해서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힐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네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화장실 가는 일, 이 기본을 잘 해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이 기본값이 삶에서 가장 높은 값임을 알게 됐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던진 질문 4가지 있습니다. 또 2가지,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인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인지, 이 질문 6가지를 올 가을에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박완서의 장편소설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라는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